이놈 쓸만하겠죠? 10,000원만 줘요. 차비나 하게. 1998년 12월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고모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낯선 봉고차 앞에서 고모는 험상궂은 아저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가 귀찮다는 듯 던져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고모는 그 돈을 낚아채듯 받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카, 이제 거기가 네 집이야. 고모, 안 갈래요. 나 밥 조금만 먹을게요. 잘못했어요, 고모. 나는 고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버지가 40 넘어 얻은 귀한 늦둥이라던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짐짝처럼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친 고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졌습니다. 봉고차 문이 닫히고 멀어지는 고모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버리지 말라고. 그날 고모가 받아 챙긴 단돈 10,000원.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그 이후 내 인생을 얼마나 끔찍한 곳으로 몰아넣게 될지 그날의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 하고도 반이나 바뀐다는 긴 세월이지요.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지우고 싶은 악몽으로 남았을 그 시간들. 하지만 저에게는 오직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와 오늘 이 순간만을 위해 숨죽여 칼을 갈아온 시간 말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값비싼 꽃장식, 최고급 요리, 그리고 하하호호 웃으며 덕담을 주고받는 사람들. 이곳은 바로 저를 팔아넘긴 그 여자, 제 고모 최명자 여사의 칠순 잔치 현장입니다. 저기 무대 중앙에 한껏 멋을 부린 노파가 서 있군요. 붉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손가락에는 굵은 금반지를 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피부는 팽팽하고 표정에는 여유와 오만함이 흐릅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는 저 여자가 25년 전 10살 조카를 10,000원에 팔아넘긴 악마라니. 세상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최 여사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남 빌딩주 되시더니 얼굴이 더 피셨네. 어머, 호호. 별 말씀을요. 다 우리 아들 덕분이죠. 마이크를 잡고 우아하게 대답하는 고모 옆에는 40살 먹은 아들 최성훈이 서 있습니다. 기름진 머리에 명품 양복을 빼입었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와 불룩 튀어나온 배는 숨길 수 없네요. 저자가 바로 제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 호의호식하며 자란 제 사촌 형입니다. 제가 염전에서 소금물에 젖은 주먹밥을 씹으며 울음을 삼킬 때 저자는 미국 유학을 가서 파티를 즐겼겠지요. 고모가 저를 판 돈 10,000원,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2억 원. 그것이 저자들의 행복의 미천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신 최명자 여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스포트라이트가 고모를 비춥니다. 고모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감정을 잡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고모를 바라봅니다.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라도 하려나 봅니다. 25년 전 IMF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난 우리 오빠 생각이 나서요. 오빠가 남긴 어린 조카가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를 거두지 못하고 잃어버렸거든요.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잠시 맡긴다는 게 그만. 고모가 눈가를 손수건으로 훔치는 신용을 합니다. 하객석에서는 아이고 저런. 마음고생 심하셨겠네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저는 연회장 구석 어둠 속에 숨어 그 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잃어버려? 형편이 어려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고모는 저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제 발로, 제 손으로 팔아치운 겁니다. 그것도 단돈 10,000원에. 차비나 하라면서. 그때 고모 주머니에는 아버지의 보험금 통장이 들어있었으면서 민수야, 살아있다면 부디 이 고모를 용서해 다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고모의 연기가 절정에 달할 무렵 저는 준비해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회장 문이 벌컥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거대한 화환 하나를 들고 들어옵니다. 일반적인 축하 화환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나 볼 법한 흰 국화로 장식된 섬뜩한 화환입니다. 아니, 저게 뭐야? 누가 칠순 잔치에 국화 화환을 보내? 웅성거리는 하객들 사이를 뚫고 사내들은 화환을 무대 정중앙 고모의 바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아들 성훈이 나서서 소리칩니다. 당신들 뭐야? 여기 어디라고 재수없게 이런 걸 들고 와. 하지만 사내들은 묵묵부답으로 화환의 리본을 쫙 펼쳐 보입니다. 양쪽으로 길게 늘어지는 리본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축칠순 고모 10,000원 갚으러 왔습니다. 보낸 이 25년 전 10,000원에 팔린 조카 올림. 순간 연회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고모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리고 리본을 응시합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마이크가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며 찢어지는 소음을 냅니다. 이게 무슨... 고모가 뒷걸음질 치며 비틀거립니다. 아들 성훈이 씩씩거리며 리본을 낚아채 찢어버리려 하지만 그 순간 화환 꽃송이 사이에서 무언가가 후두둑 떨어집니다. 돈입니다. 지폐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무대 위로 쏟아집니다. 하지만 빳빳한 새 돈이 아닙니다. 누렇게 변색되고 꼬깃꼬깃 구겨진 낡아빠진 10,000원짜리 국권 지폐들. 그리고 그 사이로 25년 전 고모가 썼던 친권 포기 각서의 사본들이 함께 흩날립니다. 아! 고모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습니다. 발밑에 떨어진 10,000원짜리 지폐.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제 핏값입니다. 제가 염전에서 매를 맞으며 일할 때, 고아원에서 배를 고를 때, 그리고 악착같이 살아남아 성공을 향해 달릴 때, 매일 밤 제 꿈속에 나타나 저를 괴롭혔던 바로 그 10,000원짜리. 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직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25년 전 자신이 버린 그 핏덩이가 이제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돌아왔음을, 자신이 헐값에 팔아넘긴 조카의 목숨값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음을. 하객들이 수군거립니다. 바닥에 떨어진 각서 사본을 주워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권 포기, 10,000원 수령. 세상에, 최 여사가 조카를 팔았다는 거야? 고모의 화려했던 칠순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고모의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마침내 구석에 서 있는 저와 마주칩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고모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제 얼굴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리고 그날 울부짖던 10살 민수의 눈빛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하지만 고모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릴 말을 입모양으로 전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고모. 선물은 마음에 드세요? 고모가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쥡니다. 아들 성훈이 엄마, 왜 그래? 하며 달려들지만 고모의 시선은 제게 고정된 채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포? 그래요, 저 표정입니다. 25년 전 봉고차에 실려가던 제가 느꼈던 그 공포를 이제는 고모가 느낄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고작 화환 하나,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끝낼 생각이었다면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고모가 저를 1만 원에 팔았으니 저도 그에 합당한 값을 치러줘야지요. 물론 25년치 이자는 아주 톡톡히 붙여서 말입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고모가 평생 쌓아 올린 저 화려한 빌딩과 가짜 명예가 활활 타오르게 될 테니까요. 그 불구경을 하려면 담배는 잠시 아껴두는 게 좋겠지요. 잔치장은 난장판이 되었고 고모는 실신 직전입니다. 자, 이제 일막이 올랐습니다. 고모가 그토록 자랑하던 강남 빌딩, 그리고 금지옥 옆 아들놈. 하나하나 무너뜨려 드리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단돈 10,000원. 오늘 밤 그 하찮은 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칠순 잔치장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낡은 1만 원짜리 지폐들과 눈처럼 쌓인 친권 포기 각서 사본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떴고 고모 최명자는 그 화려한 한복 자락을 질질 끌며 호텔 직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당장 CCTV 돌려봐. 잡아와. 어떤 놈인지 내가 껍질을 벗겨 죽일 거야. 악을 쓰는 고모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지만 그 밑바닥에는 진득한 공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 2층 난간에 기대어 그 꼴을 느긋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이막을 기다리는 관객처럼 말이죠.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모, 이제 시작이에요. 목소리 좀 아껴두시지. 제 옆에는 비서실장 김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태블릿 PC를 조작하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예상대로입니다. 최명자 씨, 지금 바로 흥신소 쪽에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그 중개인을 찾으려는 모양입니다. 그래. 25년 전에는 1만 원에 날 팔아넘기더니 이제 와서 그 증인을 찾겠다고? 돈 좀 쓰시겠네. 이미 조치해 두었습니다. 그 중개인 지금 저희가 관리 중인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최명자 씨가 찾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 뿐일 겁니다. 저는 와인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들의 숨통을 조일 시간입니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 건드려야죠. 바로 저 멍청한 아들놈 최성훈 말입니다. 화면은 바뀌어 고모의 집 거실입니다. 강남의 80평대 최고급 아파트. 대리석 바닥과 수입 가구들로 채워진 그곳은 아버지의 피 묻은 돈으로 쌓아 올린 성이었습니다. 고모는 소파에 널브러져 있고 아들 성우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까 그 각서 진짜야? 진짜 엄마가 민수 그 자식을 10,000원에 팔았어? 시끄러워. 너 그딴 소리 할 거면 나가.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짓을 했는데 다 너 유학 보내고 너 기죽지 말고 살라고 한 짓이야. 고모가 쿠션을 집어던지며 악을 씁니다. 아, 저 레퍼토리.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군요. 자식을 위해서라는 저 역겨운 핑계. 성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주저앉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미국 투자사에서 연락 왔어. 자금 회수하겠대. 당장 50억 안 갚으면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냐고. 50억? 성운이 벌려놓은 문어발식 사업의 구멍입니다. 물론 그 미국 투자사의 실체는 바로 접니다. KM그룹의 페이퍼 컴퍼니죠. 고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벌떡 일어납니다. 뭐? 50억? 갑자기 왜 돈을 내놓으래? 계약서 썼잖아. 몰라. 갑자기 투자 심사 기준이 바뀌었다나 뭐라나. 엄마 어떡해? 나 감옥 가기 싫어. 빌딩이라도 담보로 잡아서 돈 좀 융통해줘. 고모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 빌딩이 어떤 빌딩입니까? 자신의 인생이자 성공의 트로피 같은 건물인데. 하지만 아들이 감옥 간다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노린 딜레마입니다. 자신의 탐욕 빌딩을 지키느냐, 자신의 분신아들을 지키느냐. 알았다, 알았어. 내일 당장 김 변호사 불러서 대출 알아볼게. 넌 걱정 마라. 고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25년 전 조카를 팔아넘길 때 느꼈던 그 해결감과는 차원이 다른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의 공포일 겁니다. 다음 날 고모는 허둥지둥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사무실, 간판도 없는 낡은 건물 3층, 바로 25년 전 저를 넘겨받았던 인신매매 브로커, 일명 독사가 운영하던 심부름센터였습니다. 고모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주위를 살피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저는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고성능 망원경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김 실장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합니다. 회장님, 최명자 씨가 사무실에 진입했습니다. 저희 연기자가 대기 중입니다. 사무실 안. 고모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갑니다. 먼지 쌓인 소파에 앉아있던 험상궂은 40대 남자가 고모를 쳐다봅니다. 우리가 심어둔 배우입니다. 누구쇼? 점심시간 지났는데. 독사? 아니, 강 사장님 계신가요? 강 사장? 아, 우리 삼촌?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치매가 와서 오락가락 하십니다. 근데 아줌마는 누구요? 고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치매라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사장님 약값이나 하라고 전해줘요. 그리고 혹시 25년 전에 1만 원 받고 애 하나 넘긴 거 그거 기억하는 사람 있나 해서. 남자는 돈 봉투를 힐끔 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아, 그 1만 원짜리 꼬마요? 삼촌이 입버릇처럼 말했죠. 그 꼬맹이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상이었다고. 그래서 기록을 남겨뒀다던데. 고모의 손이 장부를 향해 뻗어갔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장부를 휙 채갑니다. 에이, 아줌마. 공짜는 없지. 그리고 요즘 누가 그 꼬맹이 찾는다고 아주 난리던데. 그쪽에서 부르는 값이 이 봉투의 10배는 되던데. 뭐라고? 누가 찾아? 글쎄요. 아주 젊고 잘생긴 양반이던데. 아줌마가 혹시 그 꼬마 팔아먹은 그 고모인가? 고모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었다는 공포, 그리고 누군가 바로 저가 이미 손을 썼다는 사실에 대한 전율. 그녀는
돈 봉투도 챙기지 못한 채 허둥지둥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망원경으로 보이는 고모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거리로 뛰쳐나와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드는 꼴이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친 여자 보듯 쳐다보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 민수가 살아있다는 공포만이 뇌리를 지배하고 있겠지요. 그날 저녁 저는 성훈을 만났습니다. 물론 제 정체는 숨긴 채 미국 투자사 아시아 지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말이죠. 호텔 스위트룸. 성훈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부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이자라도 더 쳐서. 최 대표님, 비즈니스는 신용입니다. 근데 듣자 하니 어머니 명의의 빌딩에 가압류가 걸릴 수도 있다던데? 제가 툭 던진 미끼에 성훈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가압류라니? 엄마는 대출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모르셨나? 오늘 낮에 어머니가 사채업자 사무실 들락거리는 거 저희 정보통에 다 잡혔습니다. 혹시 회사 자금 횡령해서 사채 빚 막으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입니다. 고모는 심부름센터에 간 거였지만 성우는 그 사실을 모르니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나 몰래 빚이 있나? 내 돈 50억 안 갚아주고 딴 데 돈 쓰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건물은 깨끗합니다. 글쎄요. 못 믿겠으니 확실한 담보를 가져오시죠. 아니면 내일 당장 검찰에 고발장 들어갑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챙겨 일어나는 신용을 했습니다. 성훈이 다급하게 제 바짓단을 잡습니다. 지부장님, 제가 어머니 인감이랑 서류 어떻게든 가져오겠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걸려들었습니다. 어미는 과거를 덮으려다 공포에 질렸고 자식은 제 살길 찾겠다고 어미의 등 뒤에 칼 꽂을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만 원에 팔려간 조카가 25년 만에 보내는 선물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돈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저들의 얄팍한 관계. 저는 호텔방을 나서며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전 2단계 성공. 내일 건물명의 이전 준비해. 고모, 오늘 밤은 잠 못 주무시겠네요. 25년 전 그날 밤, 제가 추위와 공포에 떨며 잠 못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안 돼. 이 딱지떼. 당장 안 떼. 강남 한복판, 고모의 자랑이자 자부심인 명자빌딩 로비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건물 곳곳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단순한 딱지가 아닙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 바뀔 준비가 끝났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고모는 집행관의 팔을 매달리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건물 주인 최명자야. 내 아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CEO라고. 어디서 감히. 하지만 집행관은 귀찮다는 듯 고모를 밀쳐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고모의 꼴이라니. 25년 전 저를 봉고차에 밀어넣고 먼지를 털어내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갔을까요? 저는 길 건너편 카페 창가에 앉아 에스프레소 한 잔을 비우며 그 광경을 감상했습니다. 회장님, 최명자 씨 아들 최성훈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몰래 인감도장 가지고 나오겠답니다. 김 실장의 보고에 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핏줄보다 돈이 더 진한 법인가 봅니다. 제 예상대로 아들놈은 어미를 배신하고 제 살 길을 택했습니다. 오후 2시 KM그룹 본사 회의실.
고모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명품 가방은 흙투성이가 된 채로요. 그녀는 제 대리인 역할을 하는 김 실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성훈이가 좀 급해서 그랬나 봐요. 제가 이자 쳐서 다 갚을게요. 네, 건물만은 안 돼요. 그게 어떤 건물인데. 김 실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명자 씨, 이미 아드님이 담보 제공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변제 기일은 어제로 끝났고요. 법적으로 이 건물은 이제 저희 채권단 관리하에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성훈이가 동의를 했다고요? 고모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아니 믿었던 금지옥엽 아들에게 발등을 찍힌 기분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깊숙이 뼈까지 으스러지도록 말이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성훈이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고모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 끝 CCTV를 통해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고모,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더 재미있는 손님이 고모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고모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입구 벤치에 낯익은 할머니 한 명이 앉아 뻥튀기를 씹고 있었습니다. 뽀글거리는 파마머리에 몸빼 바지. 25년 전 고모네 옆집에 살던 수다쟁이 춘자 아지매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고모가 저를 학대하고 굶기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방관자이자 고모가 저를 데리고 나가는 걸 목격했던 유일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강남 빌딩주 사모님 아니셔? 춘자가 고모를 발견하고는 징그럽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고모는 기겁하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에이, 명자 씨 맞구먼. 나 춘자야, 춘자. 옆집 살던. 아이고, 얼굴 많이 폈네. 역시 애 하나 없애고 나니 팔자가 피나 봐. 춘자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립니다. 고모는 사색이 되어 춘자의 입을 틀어막고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너 미쳤어? 어머, 왜 그래? 팩트잖아. 그 꼬맹이 민수였나? 걔 1만 원 받고 팔아넘긴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뭘 새삼스럽게. 춘자는 능글맞게 웃으며 고모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고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25년 전의 악몽이 대낮에 부활한 기분이었겠죠. 돈 필요해? 얼마나 주면 돼? 입 다물고 꺼져. 어머, 돈이라니 섭섭하게. 나도 이제 늙어서 돈 욕심은 없어. 근데 말이야. 춘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고모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기가 막힌 걸 봤거든. 우리 손녀가 유튜브 보여주는데 어떤 젊은 회장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 얼굴이 죽은 명자 씨 오빠랑 아주 판박이더라. 뭐? 이름이 강민수라던가. KM 그룹 회장이라는데. 그 꼬맹이랑 이름도 똑같고 나이도 딱 30대 중반이고. 혹시 걔 살아 돌아온 거 아냐? 고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심부름 센터에서 들었던 그 꼬맹이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말과 춘자의 목격담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공포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핏덩이가 어떻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그 꼬맹이 눈매를 얼마나 잘 아는데. 억울해서 툭 튀어나온 그 눈. 딱 그 눈이더라니까. 춘자는 킬킬거리며 고모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춘자를 그 자리에 보낸 것도 접니다. 고모에게 민수 생존서를 흘려 그녀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한 장치였죠. 그날 밤 고모의 집, 불 꺼진 거실에 고모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KM그룹 강민수 회장의 인터뷰가 흘러나옵니다. 앵커 강민수 회장님,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하신 비결이 뭔가요? 강민수 TV 글쎄요. 저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앵커 잃어버린 물건이요? 강민수 TV 네. 아주 소중한 건데 누군가 1만 원에 팔아버렸거든요. 그걸 되찾으러 왔습니다. TV 속에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고모는 그 눈빛을 피하지 못합니다. 마치 TV 화면을 뚫고 제가 거실로 걸어 나올 것만 같은 공포. 으악, 끄라고. 고모는 리모컨을 집어 던져 TV를 박살냈습니다. 깨진 화면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고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었어. 그 악기 같은 놈이 날 죽이러 왔어. 고모는 덜덜 떨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성훈은 지금 제 비서들과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으며 어머니 몰래 건물명에 넘기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으니까요. 고모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25년 전 10살짜리 조카를 봉고차에 태워보내고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느꼈던 그 해방감. 이제 그 대가로 칠순 노인이 되어 텅 빈 집에서 공포에 떨며 고독을 씹어 삼켜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부서진 TV 화면을 통해 고모를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고모 무서우세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내일은 더 화끈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고모를 찾아갈 거거든요. 아주 예의 바르게 조카로서 인사를 드리러 말입니다. 초대장 없으시면 입장 불가합니다. 호텔 연회장 입구. 고모가 보안 요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최하는 KM그룹 자선기금 마련 파티 날입니다. 고모는 아들 성훈에게서 오늘 그강 회장이라는 놈이 파티에 온다더라는 정보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려왔을 겁니다. 몰골은 말이 아니군요.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입니다. 화장은 번졌고 명품 옷은 구겨졌습니다. 내가 여기 건물주 이모 되는 사람이야. 비켜. 강 회장 나오라 그래. 고모가 악을 쓰며 보안 요원의 멱살을 잡으려 할 때 제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가 보안 요원을 제지했습니다. 들여보내시죠.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고모는 의기양양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파티장 안은 화려했습니다. 샴페인을 든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고모는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KM그룹 회장 강민수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자 고모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25년 전 봉고차 안에서 울부짖던 10살 꼬마의 눈빛이 지금 35살 청년의 얼굴에 그대로 박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와 똑 닮은 얼굴. 고모는 입을 틀어막고 흡 하며 숨을 삼켰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는 VIP 룸에서 고모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고모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고모는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죠. 25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민수야,
아이고, 우리 민수야. 세상에, 이게 꿈이냐 생시냐. 고모가 눈물을 쥐어짜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고모. 25년 만인가요? 그래, 그래. 25년 만이지.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너 없어진 날부터 내가 다리 뻗고 잔 날이 없다. 뻔뻔함의 극치. 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물었습니다. 찾으셨다고요? 1만 원 받고 판 조카를요? 순간 고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악마의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25년간 준비해온 레퍼토리겠죠. 민수야, 오해다. 그건 다 너를 위해서였어. 저를 위해서요? 그래. 그때 우리 집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니? 내 오빠 죽고 빚쟁이들은 들이닥치고 내가 너까지 데리고 있으면 너도 굶어 죽고 나도 죽을 판이었어. 그래서 부잣집에 양자로 보내주려고 그런 거야. 그 중개인이 좋은 집에 보내준다고 했단 말이야. 거짓말. 그날 고모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놈 하나면 되죠? 10,000원만 줘요. 라고. 그건 양자가 아니라 노예 매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10,000원. 그건 내가 받은 게 아니야. 그 아저씨가 너 가는 길에 맛있는 거라도 사주라고 준 거 내가 보관만 했던 거야. 보관이요? 제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셨던 것 같은데요? 가면서 사 먹으라고. 아니, 그게 기억이 왜곡된 거야. 넌 너무 어렸잖아. 고모는 널 살리려고 그런 거야. 내 아들 성훈이도 굶고 있는데 너라도 살려야지 싶어서. 흑흑. 고모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은 비운의 여주인공이고 세상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듯한 저 태도.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입에 댔습니다. 고모, 변명이 좀 구차하시네요. 성훈이 형 유학 자금 제 보험금으로 보내셨잖아요. 고모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제가 말씀드렸죠? 잃어버린 물건 찾으러 왔다고. 제 몸값 1만 원, 그리고 아버지 목숨값 2억 원.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낼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모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민수야, 제발. 고모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 우리 성훈이 걔는 아무것도 몰라. 성훈이 형이요? 글쎄요. 형은 이미 어머니를 버렸던데요. 제가 테이블 위에 던진 서류 봉투. 성훈이 어제 룸살롱에서 찍은 건물 폭이 각서였습니다. 고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이. 내가 이걸 지키려고 무슨 짓을 했는데. 내 빌딩, 내 돈. 자식을 위한다던 모성애도 돈 앞에서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군요. 고모는 서류를 찢어발기며 발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모, 25년 전 저를 1만 원에 팔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이제 거기가 내 집이야.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네요. 이 호텔, 그리고 그 빌딩. 이제 다 제 겁니다. 고모 집은 글쎄요, 저기 서울역 지하도쯤 되려나? 강민수. 고모가 악에 받쳐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가볍게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고모. 저는 그녀의 눈앞에 지갑에서 꺼낸 빳빳한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옛다 차비. 가세요. 여기가 이제 제 집이니까. 고모는 바들바들 떨며
그 돈을 집어들지도 못했습니다. 치욕과 분노, 그리고 뼈저린 후회가 뒤섞인 그녀의 눈빛.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모가 훔쳐간 25년, 그 긴 세월의 고통을 1만 원 한 장으로 퉁칠 순 없으니까요. 끌어내. 제 차가운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고모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 고모의 비명소리. 민수야, 내가 고모다. 내 고모라고. 으악. 저는 빈방에 홀로 남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시던 누님이 지금 어떤 꼴로 쫓겨나고 있는지. 이제 겨우 절반 왔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고모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놈을 통해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서울의 밤은 깊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밤이었습니다. 파티장에서 쫓겨난 고모 최명자는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텅 빈 강남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택시조차 그녀의 행색을 보고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쌩하니 지나쳐버렸죠. 화려했던 칠순 잔치의 주인공은 온데간데였고 길 잃은 노파 한 명만이 가로등 아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김 실장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두실 겁니까? 저러다 객사라도 하면. 걱정 마. 저 여자는 그렇게 쉽게 죽을 위인이 아니야. 25년 전 10살짜리 조카를 팔아넘기고도 2 다리 뻗고 잔 여자잖아. 끈질긴 생명력 하나는 인정해줘야지. 저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담배 연기를 뱉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염전 창고의 틈새로 들어오던 칼바람도 딱 이랬습니다. 그때 저는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엄마를 불렀지만 고모는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을까요? 성훈아. 우리 성훈이. 엄마가 지켜줄게. 고모의 입술이 달달 떨리며 뱉어내는 이름. 오직 하나뿐인 아들 최성훈.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지키고 싶은 금지옥여. 하지만 고모, 그거 아세요?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 아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제 명의로 된 안전가옥에 최성훈이 와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위스키를 병째에 들이키며 불안한 눈빛으로 거실을 서성거리고 있었죠. 탁자 위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최명자 소유 부동산 처분 위임장, 해외 도피 자금 지원 확약서, 그리고 비행기 티켓. 지부장님, 이거 정말 확실한 거죠? 제가 이 도장만 찍으면 50억 빚 탕감해주고 미국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성훈이 제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배우 가짜 지부장에게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길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이 감옥에 가지 않는 것만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럼요, 최 대표님. 저희는 약속을 지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모든 말만 하세요. 다 할게요. 가짜 지부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동의서. 보호자 란에 성훈의 이름이, 대상자 란에 최명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불안해 보이시던데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국 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모셔두고 가시는 게 도리죠. 정신병원이요? 성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무리 막장이라도 자기 엄마를 정신병원에 넣는 건 망설여지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딱 3초였습니다. 하긴,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긴 했어. 헛것도 보고 소리도 지르고. 그래, 치료받는 게 낫지. 엄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동의서가 아니었습니다. 천륜을 끊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계약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모는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성훈아, 성훈아, 어디 있니? 하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들의 짐 가방이 널브러져 있고 옷장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고모의 등골을 스쳤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성훈이 나왔습니다. 눈이 퀭하고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채였습니다. 성훈아, 너 집에 있었구나. 다행이다, 다행이야. 엄마. 성훈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마치 남을 부르는 듯한 말투. 고모는 아들의 팔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성훈아, 짐은 왜 싸니? 어디 가려고? 나 미국 가. 여기 더 있다간 나 감옥 가. 엄마 때문에. 뭐라고? 엄마 때문이라니? 엄마가 널 위해서 얼마나. 성훈이 고모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지겨워. 그놈의 널 위해서. 엄마가 민수 팔아먹은 거 다 나 위해서라고 했지? 근데 결과가 뭐야? 그놈이 살아서 돌아와서 내 인생 다 망치고 있잖아. 엄마 때문에 내가 범죄자 아들 소리 듣게 생겼다고. 고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섰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훈아,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는 돈 있어? 현금. 당장 튀어야 하는데 비행기 값도 없어. 성훈은 고모의 눈을 피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도 돈을 달라는 저 뻔뻔함. 하지만 고모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 장롱 깊숙한 곳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모아온 최후의 비자금 골드바 10개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 했던 자신의 노후 자금이자 생명줄. 이거 가져가라. 엄마가 나중에 어떻게든 딴 돈만 들어서 붙여줄게. 고모는 수건에 쌓인 금괴 뭉치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성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금괴를 낚아채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갈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성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고모는 맨발로 아들을 쫓아나갔습니다. 성훈아, 밥은 먹고 가야지. 성훈아. 하지만 아들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보인 아들의 표정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드디어 벗어났다는 안도감. 고모는 닫힌 엘리베이터 문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저 지독하고 맹목적인 사랑. 아니,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들. 사설 구급대원들이었습니다. 최명자 씨 되십니까? 누구세요? 고모가 눈물 젖은 얼굴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보호자 최성훈 씨의 동의를 받고 왔습니다. 가시죠. 뭐라고요?
성훈이가요? 어디를요? 남자들은 대답 대신 고모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모가 반항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성훈아, 성훈아.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찍어준 도장 하나가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저는 계단 비상구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끌려가는 고모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공포, 배신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뒤섞인 눈동자. 저는 고모에게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모. 고모가 저를 보고 발버둥 쳤지만 남자들은 능숙하게 그녀를 제압해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고모의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 성우는 초조한 얼굴로 출국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 금괴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미국 가서 이거 팔면 당분간은 먹고 살겠지. 엄마한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때 공항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최성훈 고객님, 최성훈 고객님. 안내 데스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은 흠칫 놀랐지만 별일 아니겠지 하며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건 항공사 직원이 아니라 양복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제 비서실 직원들이었죠. 최성훈 씨? 잠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나 비행기 타야 돼. KM 그룹 법무팀입니다. 최성훈 씨를 횡령 및 사문서 위조, 그리고 직원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성훈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존속 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넣으셨더군요. 뭐야? 그건 그쪽 지부장이 시켜서. 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낚였다는 것을. 미국행 티켓도 비탄감 약속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아, 그리고 그 가방 안에 있는 금괴. 그것도 압류 대상입니다. 어머니 재산이니까요. 이건 내 거야. 엄마가 놔준 거야. 성훈이 가방을 끌어안고 발악했지만 공항 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훈은 바닥에 엎어져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강민수, 내 짓이지. 나오라고. 저는 2층 난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어주는 아량 정도는 베풀어 주었죠. 성훈이 저를 보고 눈이 뒤집혀 욕을 퍼부었지만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꼴은 참 볼만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됐군요. 어미는 정신병원에, 아들은 유치장에. 25년 전 우리 가족을 풍비박산냈던 그 대가를 이제야 아주 조금 치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고모가 갇힌 그 병원. 그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니까요. 제가 특별히 엄선한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곳. 오늘 밤 고모는 좁은 독방에서 혼자 깨닫게 될 겁니다. 1만 원의 조카를 판 그 손으로 결국 자기 아들의 인생까지 망쳤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가난도 배고픔도 아니라 자기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라는 것을. 여기가 어디야? 문 열어. 나 멀쩡해. 내 아들이 시켜서 온 거야. 이거 풀어. 철문이 굳게 닫힌 독방 안. 고모 최명자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이평 남짓한 공간. 창문 하나 없이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깜빡이는 이곳은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고른 VIP 병동입니다. 말이 VIP지 사실상 현대판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죠. 고모는 헝클어진 머리에 환자복을 입고 손목과 발목이 침대에 묶인 채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진정제 투여해. 모니터 너머로 들려오는 제 차가운 지시에 간호사들이 들어와 고모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약 기운이 퍼지자 고모의 눈이 풀리며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은 여전히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성훈아, 성훈아, 엄마 좀 꺼내줘. 엄마 무서워. 무섭다라. 25년 전 낯선 염전 창고에 갇혀 매일 밤 쥐들이 기어다니는 소리를 들으며 떨었던 10살 민수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고모는 따뜻한 안방에서 아들과 TV를 보며 웃고 있었겠죠. 이제 그 공포를 똑같이 돌려받을 시간입니다. 아니, 더 진하게 농축해서 말이죠. 같은 시각 강남경찰서 유치장. 성우는 유치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술에 취해 잡혀온 노숙자와 폭행범들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명품 양복은 구겨지고 냄새가 배었고 왁스로 세팅했던 머리는 떡이 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철창 밖을 지나가는 경찰관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저기요, 형사님, 전화 한 통만 더 쓰게 해주세요. 제 변호사가 아직 안 와서 그래요. 아, 시끄럽네. 변호사 안 온다니까 그러네. 당신 국선 써야 된다고 몇 번을 말해. 경찰관이 짜증을 내며 곤봉으로 철창을 탕탕 쳤습니다. 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KM그룹 법무팀이 이미 손을 써둔 덕분에 강남의 어떤 로펌도 성훈의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넣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페류나 그 꼬리표가 붙은 이상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수, 강민수 이 새끼 두고 보자. 성우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엄마 치마폭과 돈다발 뒤에 숨어 살던 겁쟁이가 처음으로 마주한 맨몸의 세상은 너무나 춥고 무서웠을 테니까요. 이제 그는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엄마가 훔친 돈과 죄악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고모와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병원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비릿한 절망의 냄새가 났습니다. 원장이 저를 깎듯이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환자분 상태가 많이 불안정합니다만 면회는 가능합니다. 불안정하다라. 오히려 좋군요. 제정신이면 재미없으니까요.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묶인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고모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본 순간 그녀의 초점 없던 눈동자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사리가 뒤섞인 생기 말입니다. 너 이 악마 같은 놈. 고모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악마라뇨. 섭섭하게 은인이라고 불러주셔야죠. 아드님 대신 병원비도 제가 내드리고 있는데. 닥쳐. 내 아들 내놔. 성훈이 어디 있어. 내가 감옥 보냈지? 내 돈 다 뺏고 감옥 보냈지. 고모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결박근 때문에 쿵 하고 다시 침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덫에 걸린 짐승 같아 안쓰럽기까지 하더군요.
성훈이 형 걱정은 마세요. 감옥이라니요. 그냥 국가의 보호를 좀 받고 있을 뿐입니다. 10년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요? 10년? 고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그리고 고모 금고에 있던 골드바 10개. 형이 공항에서 압수당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다 환수했습니다. 아버지 유산 횡령 증거로요. 안 돼. 내 금, 내 돈. 고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목숨처럼 모아온 돈, 그리고 그 돈으로 지키려 했던 아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정신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했다. 돈 다 줄게. 빌딩도 가지고 다 가져.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나 성훈이한테 가야 돼. 밥은 먹었는지 춥지는 않은지. 고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비는 모습. 하지만 저는 그 모습에서 25년 전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던 10살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고모는 저를 어떻게 대했나요? 귀찮게 굴지 마. 재수없게 왜 울고 지랄이야. 발길질. 그리고 차가운 시선. 저는 고모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고모, 기억나세요? 25년 전 제가 고모한테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고모가 뭐라고 하셨는지. 고모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거기가 내 집이야. 제가 고모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날 고모가 저에게 했던 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여기가 이제 고모 집이에요. 죽을 때까지. 아니야. 싫어. 내보내줘. 고모는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대 옆 탁자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낡고 꼬깃꼬깃한 1만원짜리 지폐 한 장. 이건 팁이에요. 여기서 나갈 때 차비나 하세요. 물론 나갈 수 있다면 말이지만. 저는 1만원 지폐를 고모의 환자복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25년 전 고모가 제 주머니에 찔러 넣었던 것처럼. 고모는 그 돈을 보고 공포에 질려 눈을 뒤집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증거이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부적 같았을 테니까요. 그럼 편히 쉬세요. 고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고모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가지마. 고모가 잘못했어. 성훈아, 엄마 좀 살려줘. 병실 문을 닫자 고모의 비명소리는 두꺼운 철문 너머로 희미하게 잦아들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25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고모의 몰락을 세상에 알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일, 그리고 제 잃어버린 25년을 보상받는 일. 병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어떻게 할까요? 기자회견 준비해. KM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해야지.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 계획도. 차에 올라탄 저는 룸미러로 멀어지는 정신병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하얀 건물이 고모에게는 지옥이겠지만 저에게는 과거와의 작별을 고하는 정거장입니다. 이제 저는 앞만 보고 달릴 겁니다. 단돈 1만 원에 팔려갔던 소년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강민수 회장으로.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번뜩이는 KM그룹 본사 대강당. 이곳에 모인 기자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먹잇감이 아닙니다. 저는 이 거대한 쇼의 연출자이자 사육사이고 저들이 물어뜯을 싱싱한 고깃덩어리는 따로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마이크 앞에 서니 침이 바싹 마릅니다. 긴장돼서가 아닙니다. 25년 동안 가슴속에 시커멓게 엉겨붙어 있던 그 뜨거운 덩어리를 드디어 세상 밖으로 토해낸다는 사실에 목이 메어서입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KM그룹 회장 강민수입니다. 짧은 인사가 끝나자마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집니다. 저는 원고를 덮고 기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기업인으로서가 아니라 25년 전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싶었던 한 소년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타자치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집니다. 다들 직감했겠죠.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기업 설명회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기 구석에 서 있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자수성가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 신화의 첫 페이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저는 10살 때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혈육에게 말이죠. 장래가 술렁입니다. 버림받았다고? 재벌 회장이 고아 출신이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1998년 겨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저를 거둔 건 고모였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대신 제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2억 원을 가로채고 저를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당연하겠죠. 막장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스토리니까요.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제 현실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물으시겠죠. 네, 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품고 다녔던 그날의 피 맺힌 기록입니다. 저는 단상 아래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25년 전에 그 끔찍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놈 하나면 되죠? 10,000원만 줘요. 차비나 하게. 고모의 목소리입니다. 젊고 날카로운 하지만 탐욕에 찌든 그 목소리. 강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기자들은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스피커를 노려봅니다. 아줌마, 진짜 이래도 돼요? 이거 범죄야. 이건 저를 사갔던 중개인, 독사의 목소리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릿한 조소와 함께 일말의 양심 같은 것이 묻어납니다. 시끄러워요. 내 새끼 유학 보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 핏덩이 어차피 밥만 축내는데 뭐하러 데리고 있어? 10,000원이면 좋게. 빨리 줘요.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어린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 고모, 살려줘. 안 갈래. 제 목소리입니다. 10살 민수의 절규. 저도 모르게 단상 아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지지만 가슴속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녹음이 끝나고도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돕니다. 누구 하나 쉽게 입을 떼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적나라한 악마의 육성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단돈 10,000원. 그게 제 몸값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고모는 아들을 유학 보내고 강남에 빌딩을 사고 며칠 전에는 칠순 잔치를 열었습니다. 저를 판 대가로 누린 25년의 호화로운 생활.
이제는 그 값을 치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 고모분이 지금 강남 MJ빌딩 소유주인 최명자 씨가 맞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회장의 충격적인 과거, 그리고 폐륜 고모의 실체. 고모는 이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할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볼까요? 지금 이 시각 정신병원 휴게실 풍경은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김 실장이 보내준 실시간 CCTV 영상을 보니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군요. 환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 틈에 끼어 있는 익숙한 뒷모습. 환자복을 입은 고모 최명자입니다. 그녀는 멍하니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약 기운 때문인지 눈이 풀려 있네요. 하지만 화면 가득 제 얼굴이 나오고 스피커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고모의 어깨가 흠칫 떨립니다. 이놈 하나면 되죠? 10,000원만 줘요. TV 속에서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 25년 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완벽하게 묻어뒀다고 생각했던 그 목소리가 전 국민 앞에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고모가 귀를 막고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겠죠. 입모양을 보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저거 조작이야. 하지만 휴게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하나둘 고모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어머, 저거 저 아줌마 목소리 아냐? 맞네. 자기 조카 팔아먹었다는 그 여자.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래? 짐승만도 못하네. 환자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듯합니다. 비난의 화살이 고모에게 꽂힙니다. 어떤 환자는 먹던 귤껍질을 고모에게 던지기도 하는군요. 아, 이 나쁜 년아. 그러고도 내가 어미냐. 고모가 벌떡 일어납니다. TV를 향해 달려가 브라운관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영상에는 소리가 안 들리지만 제 귀에는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야. 저놈이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TV 속에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고모의 아들 성훈이 형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장면까지 뉴스 자료 화면으로 나옵니다. 고모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오열합니다. 성훈아, 안 돼. 내 아들. 저놈이 내 아들 죽인다. 아들. 자신의 인생을 바쳐 지켜온 유일한 희망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기분이 어떨까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고모를 제압합니다. 질질 끌려가면서도 고모의 시선은 TV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 처참한 꼴. 저게 바로 제가 보고 싶었던 그림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지만 제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어지럽습니다. 인터넷을 켜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온통 제 이름과 고모, 그리고 1만원 인신매매 사건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댓글창은 고모에 대한 저주와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와, 진짜 소름 돋는다. 1만원에 조카를 팔아? 사람이냐? 강민수 회장님 힘내세요.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저 할망구 신상 털렸다. 강남 MJ빌딩 주인이래. 가서 계란이라도 던지자. 여론 재판은 끝났습니다. 고모는 이제 병원에서 나와도 대한민국 땅 어디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1만 원짜리 국권 지폐 한 장이 들어있는 액자. 고모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었던 것과 똑같은 돈입니다. 저는 이 지폐를 보며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돈의 무게만큼, 아니 그 1000배, 10,000배의 무게로 되돌려주겠다고.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세요? 액자를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고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지옥을 견뎌왔는지. 아버지의 억울함도 조금은 풀리셨나요? 그때 김 실장이 노크도 없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평소 냉정하던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회장님,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명자 씨가 자해 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해? 네. TV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깨진 컵 조각으로 손목을 그으려다 제지당했다고 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죽음으로 도망치려 하다니. 고모답지 않게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죽는 건 너무 쉽죠. 눈 감으면 끝이니까. 하지만 산채로 지옥을 맛보는 건 다릅니다. 매일 눈 뜰 때마다 고통이 리셋되는 거니까요. 저는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병원장한테 전해. 24시간 감시 붙여서 절대 못 죽게 하라고. 밥 안 먹으면 링거라도 꽂아서 살려놔. 죽는 건 허락 안 해. 살아서 1분 1초마다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늙어 죽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갑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피로가 몰려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피로는 아닙니다. 2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개운함입니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복수는 성공했는데 왜 제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시릴까요? 아마도 잃어버린 제 어린 시절은 그 어떤 복수로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10살 민수가 흘렸던 눈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늦은 시각, 저는 다시 차를 몰아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고모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갇혀있는 그 하얀 건물을 제 눈으로 직접 봐야 잠이 올 것 같았거든요. 병원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고모가 있는 3층 독방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철창이 쳐진 작은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독방 안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진정제를 맞고 잠들었다가 깬 고모가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아마도 그 손에는 제가 찔러 넣어준 1만 원짜리 지폐가 쥐어져 있겠죠. 간호사들이 뺏으려 해도 악착같이 지키고 있다는 그 돈. 고모는 지금 그 돈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25년 전 그 돈을 받고 조카를 팔아넘기며 느꼈던 쾌감? 아니면 그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지금의 후회? 10,000원. 단돈 10,000원. 고모의 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킬킬거리다가 이내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 성훈아, 오빠, 민수야,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그 울음소리는 밤새도록 병원 복도를 떠돌겠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방문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녀 곁에는 오직 차가운 벽과 그녀를 파멸로 이끈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뿐일 테니까요. 저는 창문을 열고 담배 한 개비를 물었습니다. 연기가 밤하늘로 흩어집니다. 고모, 거긴 좀 추울 거예요. 25년 전 제가 갇혀있던 그 염전 창고처럼요. 혼잣말을 뱉어냅니다. 견디세요. 살아서 견디세요. 그게 당신이 치러야 할 진짜 죗값이니까.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요. 제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막 진짜 시작이니까요. 어둠 속에 남겨진 병원을 뒤로하고 저는 서울의 불빛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1만 원에 팔려갔던 소년 강민수는 이제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구원한 강민수만이 있을 뿐입니다. 서울의 하늘이 유난히 파랗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가 손에 잡힐 듯 선명하네요. 저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년. 고모를 정신병원에, 사촌형을 감옥에 보낸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KM그룹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유통기업으로 성장했고, 저는 최연소 성공 신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밤마다 악몽을 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전 창고의 추위도, 고모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이제는 희미한 예실처럼 느껴집니다. 회장님, 민수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 시간 다 됐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 저는 상념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25년 전에 저처럼 가난 때문에,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봅니다. 35살의 강민수. 이제 제 눈에는 10살 소년의 두려움 대신 단단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념식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100명의 아이들. 그 중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학대를 받다 구조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민수입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저를 향합니다. 저 눈빛들. 25년 전 제가 그토록 간절하게 세상에 보내던 구조 신호와 닮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1만 원짜리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모에게 주고 남은 또 하나의 1998년 국권 지폐입니다. 25년 전 제 몸값은 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1만 원에 팔려갔고 세상의 밑바닥에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밤 울며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구해달라고, 제발 나를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앞줄에 앉은 한 소녀가 눈물을 훔칩니다. 저 아이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나 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이 1만 원짜리 인생이 1조 원, 10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헐값에 매기려 해도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는 겁니다. 제가 증명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25년 전 1만 원에 팔려가던 그 소년에게 보내는 박수 같았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회장님, 최성훈 씨 소식 들으셨습니까? 아, 오늘이 출소일인가? 네. 조금 전 구치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어서 노숙인 쉼터 쪽으로 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잘 됐네. 미국 가서 햄버거 먹고 싶다더니 무료 급식소 밥이나 실컷 먹겠군. 저는 창밖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5년 전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성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감옥에서 5년 동안 썩으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를 팔아넘긴 죄책감? 아니면 저에 대한 원망?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이제 빈털터리 전과자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최명자 씨 상태가 오늘 내일 하신답니다. 임종 직전이라고 마지막으로 보호자를 찾는다는데 보호자라 아들놈은 노숙자가 돼서 못 갈 테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갈까 말까? 죽어가는 고모의 얼굴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마무리는 지어야겠죠. 제 25년의 복수국에 마침표를 찍으려면요. 가자. 병원으로. 5년 만에 다시 찾은 정신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는 여전했지만 공기는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독방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강남 빌딩주 최명자 여사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죽음을 앞둔 초라한 노인만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고모. 제가 부르자 고모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저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5년이 지났어도 저는 여전히 그녀에게 저승사자 같은 존재인가 봅니다. 민수냐? 갈라진 목소리가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네, 저예요. 살아계셨네요. 끈질기게.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모의 손을 보니 여전히 뭔가를 꽉 쥐고 있습니다. 꼬깃꼬깃한, 이제는 거의 너덜너덜해진 1만 원짜리 지폐. 5년 동안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는 그 돈입니다. 그 돈, 아직도 가지고 계시네요. 고모는 제 말에 지폐를 쥔 손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누가 뺏어갈까봐 겁먹은 아이처럼요. 이거 내 돈이야. 내 차비야. 차비요? 어디 가시려고요? 집에 가야지. 성훈이가 기다려. 우리 아들 밥 해줘야 돼. 고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치매가 온 걸까요?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걸까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25년 전 아들과 행복했던 그 시절만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고모, 성훈이 형, 오늘 출소했어요. 근데 여기 안 와요. 노숙자 됐거든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성훈이는 사장님이야. 미국 갔어. 아니요. 고모가 망쳤잖아요. 고모가 욕심부리다 다 망쳤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고모가 괴로운 듯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모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편하게 못 가요, 고모. 죽어서도 그 돈 쥐고 가세요. 저승가는 노잣돈으로 쓰시든가.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때 고모가 제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손은 허공을 휘젓다 침대 시트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그토록 소중히 쥐고 있던 1만 원짜리 지폐가 힘없이 스르르 빠져나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돈. 고모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돈에 고정된 채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이내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멈췄습니다. 심장 박동 측정기가 삐 소리를 내며 일직선을 그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최명자, 향년 75세,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폐륜의 주인공. 그녀의 최후는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1만 원짜리 지폐.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그 돈을 줍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25년 동안 지키려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지처럼 가벼운 종이 조각 하나를 쥐고 그녀는 그렇게 지옥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주워들었습니다. 고모의 손때가 묻어 더러워진 돈. 저는 그 돈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병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25년을 끌어온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가 오늘부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양손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과 제가 쓴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1만 원의 기적. 제 자서전입니다. 1만 원에 팔려가 10조 원 기업을 일군 이야기.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비석 앞에 꽃을 내려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지니 마치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은 듯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고모랑 싸우느라 그리고 살아남느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10살 때 헤어진 엄마의 품, 아빠의 목소리. 이제 다 끝났어요. 고모는 벌 받았고 저는 잘 컸어요.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저는 책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제가 쓴 책이에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읽고 희망을 얻는데요. 아버지 아들, 꽤 괜찮죠?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립니다. 마치 아버지가 오냐, 장하다, 내 새끼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물이 되어 빠져나가자 그 자리에 따뜻한 바람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저는 하늘을 향해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맑은 공기. 이것이 자유의 냄새인가 봅니다. 갈게요. 자주 올게요. 뒤돌아서 내려오는 길. 제 발걸음마다 낙엽 밟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잡힙니다. 오늘 아침 지갑에서 꺼낸 빳빳한 새 돈. 저는 그 돈을 꺼내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인자한 미소. 이제 이 돈은 저에게 더 이상 아픔이나 상처가 아닙니다. 그저 맛있는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혹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돈일 뿐입니다. 공원 입구 편의점이 보입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컵라면 하나와 김밥 한 줄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에 1만 원짜리를 내밀며 밝게 웃었습니다. 여기요. 계산해 주세요. 네, 거스름 돈 5,500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점원이 건네주는 거스름 돈과 영수증. 저는 벤치에 앉아 컵라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후루룩 면발을 넘기는 소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입니다. 1만 원에 팔려갔던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되찾고 당당하게 1만 원을 지불하고 밥을 먹는 청년 강민수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 인생의 이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1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 한 가족을 어떻게 지옥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25년의 세월을 건너온 진실이 어떻게 한 남자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명자처럼 순간의 탐욕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민수처럼 억울한 운명에 갇혀 긴 시간 고통받아야 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가 1만 원 지폐를 쥐고 다시 일어선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님 묘소 앞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은 것처럼 중요한 것은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닐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용서받지 못한 과거가 혹은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묵혀둔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풀어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수의 처절했던 복수와 뜨거운 제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신 솔직한 감상, 댓글로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가슴 시린 사연과 따뜻한 위로가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후회 없는 선택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